네, 정치 부심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점점 사람 수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먼저 나오신 우리 열린민주당 김성애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예, 첫 방송부터 무조퇴, 무결근, 무지각 개근상에 빈다고 있는 김성애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또 나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진영 부대변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예,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JYP 박진영입니다. 그래요.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정치 부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 너무나 많은 이슈들, 특히 충격적인 이슈들이 있어서 우리 시청하시는 우리 시민분들 참 여러 가지로 아직도 어안이 벙벙한 상태입니다. 이거 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하나 오늘 이슈들을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박원순 서울시장 갑자기 이렇게 불현듯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도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이야기 다루도록 하고요. 또 박 시장님 이 사망 이후에 조문을 가지 않겠다는 정의당 의원 2명의 발언이 또 큰 파장을 낳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심상정 원내대표가 오늘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그 이야기도 다루도록 하고요. 그리고 백선엽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 여간 참 논쟁적 인물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지은 죄가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망자다 보니까 망자에 대한 또 예의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 얘기도 다루도록 하겠고 모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바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있는 날인데 그 이야기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진영 부대변인님 지난번에 김포 출마하셨다가 예. 예, 부끄럽습니다.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뒤로? 졌죠 경선에서. 지시고. 네, 네. 그렇군요. 지금 어떻게 그럼 김포를 떠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포에 지금 포잡고 주말마다 예. 먹방도 찍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김포에서? 예, 김포에 맛집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김포에서 당선되신 민주당 의원은 굉장히 좀 성가시겠어요. 그렇죠. 저한테 뭘 좀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자, 김성애 대변인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한 주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조문으로 계속 달궈졌던 한 주였습니다. 그렇죠. 안희정 충남지사의 어머님 돌아가셔서 조문 논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박원순 시장은 또 본인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일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관련된 조문 논쟁 거기다 이제 백선엽 네. 씨도 딱 그 타이밍에 또 명을 달리하면서 이것과 관련돼서 비교해서 논쟁이 벌어졌고 네. 또 저희와 아주 가까운 우리 김어준 총수의 어머님도 그래요. 돌아가셨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장례식들로 정말 마음이 무거운 한 주였습니다. 네, 그래요. 아이고, 어떻게 일주일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광고부터 하고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항생제 훈제 요리, 훈제 오리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양파하고 이거 무슨 요리예요? 이거는 정체불명의 요리를 우리 엄미애 씨가 만들었는데 양파 슬라이스를 파는 건 아니죠?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예. 먹는 거 아닌가요? 드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착한 무항생제 저녁 못 먹어서. 훈제 오리를 여러분들께 먼저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0일에 가입해서 오늘까지 24kg 주문했네요. 와, 오리 24kg을 주문해서 드셨다는 거예요? 4kg 오리가 몇 마리예요? 글쎄 말이에요. 자, 관훈 라이트 클럽에서 김용민 씨와 멤버들이 너무 맛있게 드시길래 회원 가입하고 주문했습니다. 저부터 살까 말까 벼르던 제품이 였는데 언니들이랑 나누어 먹으려고 8kg 주문했는데 제가 오리 사진 자매 단톡방에 공유했더니 언니들이 다들 사겠다고 해서 대리 구매해주고 롤 대리 구매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까진 먹기 전이었는데 언니 중 한 명이 같이 일하는 동료 두 분에게 오리를 한 팩씩 드셔보시라고 또 드렸더니 너무 맛있다고 어디서 샀냐고 주소 알려달라고 해서 또 알려드렸고요. 서울 언니는 4kg 사서 시어머니께 2kg 나눠 드렸더니 시어머니가 참 맛있다고 주문해달라고 하신다고 해서 오늘 추가 주문했습니다. 와, 이거는 뭐 그냥 사드리면은 바로 또 재구매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무슨 뭐 광고보다도 맛으로서 이게 고객들이 폭증하고 있는 양상이네요. 자, 아직 구매 후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매 후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전 모닝 오리 하루에 한 팩씩 먹었더니 바디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가 매끈매끈해지네요. 개기름이 아니라 오리기름이 좔좔 흐르고 있다는 얘기죠. 네, 오리만 구워서 먹어도 맛있는데 부추랑 같이 볶으면 향미가 더욱 좋고요. 좋은 제품 판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착한 훈제 오리는요. 100% 국내산 오리육으로 만듭니다. 셀레늄 사료를 먹여서 항생제 없이도 건강하게 자란 오리를 참나무 훈연으로 만들어 맛있게 조리했습니다. 여기에 보존제 등 각종 합성 첨가제를 과감하게 빼서 맛과 건강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착한 훈제 오리는 가격도 정말 착합니다. 특히 세트로 구매하시면 압도적 최저가고요. 20팩 세트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200g씩 소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냉동실에 보관하면서 조금씩 오래 드실 수 있습니다. 자, 한 팩 200g 3,900원. 와, 진짜 싸지요? 5팩은 더 쌉니다. 8% 추가 할인해서 17,900원. 10팩은 31,900원. 이건 또 18% 추가 할인인데 20팩은 24% 추가 할인해서 59,000원. 셀레늄을 먹고 자란 착한 오리를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예. 아직 먹기 전인데 어떠셨어요? 엄청 먹었습니다, 저는 좀. 오. 예. 한지가 좀 된 것 같아요. 좀 다 식었는데 식었는데도 이렇게 맛이 있을 수가 있다니 까 놀랍네요. 진짜 맛있네. 이거 구우신 건가요 여기서? 아, 후라이팬에 구워서. 미원 넣었나요? 아, 그래? 맛있네. 미원 넣은 줄 알았어. 20팩을 사면 한 팩에 2,950원이면 200g짜리 하나 2,950원 엄청 싸네요 진짜. 이게 훈제인데 너무 달거나 짜거나 하지 않고 예, 오리 본연의 맛을 잘 살려서 야, 그냥 진짜. 먹기도 좋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를 응용해서 먹을 수 있는 요리인 것 같습니다. 200g 꺼내서 술안주로도 먹고 애들 도시락에도 밥 반찬으로 싸주면 좋을 것 같고요. 프라이팬에다 부추를 볶아서 이 고기를 거기다 같이 볶아서 드시면 부추가 한번 숨이 죽을 때 같이 드시면 아주 맛있습니다. 아이고. 오리에 기름이 나오니까 네, 그렇죠. 부추가 이게 딱 그래. 제대로 구워지겠네요. 아, 부추 에어프라이어에다 넣어도 맛있겠어 이거. 예. 착한 무항생제 훈제 요리, 훈제 오리 한 팩이 거의 4,000원 꼴인데 20팩이 6만 원 정도면은 자꾸 먹게 되네요. 진짜 그러면 한 팩 2,950원 엄청 싼 거고 이게 또 보존제나 합성 첨가제를 안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딱 처음에 보기에는 평소에 드시던 고기보다 때깔이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이제 때깔이 나게 하는 것들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맛 자체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맛을 추구하시는 분들께는 적격인. 예. 이 착한 무항생제 훈제 오리는 빨지 않습니다. 고기를 빨지 않아요. 예. 박진영 의원님은 은근히 웃기시네요. 의원 아닙니다. 의원 아닙니다. 예. 지난번에 경선에서 떨어졌습니다. 네, 되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 박진영 부대변인께서는 저희 그 예전에 예. 방송에 한번 나오셨는데 네, 네. 우리 정치부심에 나오셨었어요. 네네.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때도 이제 슬쩍 밝히셨는데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이게 낙선자입니다. 아, 낙천자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낙선도 아니고 낙천자. 낙천자입니다. 예. 낙선자보다 벽보도 못 붙인 사람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좀 어여삐 여겨주시고요. 네. 저는 정당 생활을 오래 했고요. 원래는 이제 노사모를 했죠, 옛날에. 예, 노사모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을 89년인가 처음 뵀어요. 제가 공부했던 은사님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가까우셔가지고 그때 처음 뵈가지고 이제 얼떨결에 이제 노사모 하다가 이제 고향이 대구 쪽인데요. 대구에 있던 그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강철 수석이라고. 그렇죠. 예, 다 이제, 머리 하얀 분. 예. 다 이제
자주 통하는 어른들인데 그분들 이제 이 노무현 정부에 참여하시면서 어른들 이 뒷수발하러 저도 이제 잡혀 올라와가지고 그게 벌써 한 16년, 17년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주로 했던 일은 뭐 정책 쪽하고 특히 이제 지방자치 그다음에 정치관계법 네. 이런 일들을 많이 했고요. 네. 또 정치권에 있다 보니까 술 먹고 뭐 이렇게 대충 조직하고 이런 거 잘합니다. 예, 그래서 이길 줄 알았는데 세상이 바뀌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새롭게 제가 이제 김용민 우리 방송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싶어서 이렇게 아, 예. 알겠습니다. 뛰어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진영 부대변인 함께 하셨고요. 자, 우선 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참 충격적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별세라고 해야 되겠죠. 타계라고 하는 게 올 것 같습니다. 타계 소식에 저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아요. 박 시장님이 돌아가시기 전날에 김어준 총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네네, 그랬죠. 그 소식이 이제 이미 전해졌죠. 서울특별시에서 조기가 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 명의의 조기가 왔어요. 아마 박 시장님의 조기는 김어준 총수 어머니를 끝으로 더 이상 이제 쓰임새가 없어지게 됐는데 나중에 그래서 또 그 비보가 들린 다음에 조기를 그 안으로 따로 모셨어요. 예. 아, 그 소식 어떻게 접하셨는지 또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회 대변인부터 하실까요?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일단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들의 슬픔, 그 깊은 애도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어쨌거나 지금 현재 고소인이 있는 상태고요. 관련돼서 오늘 기자회견도 했는데 행여나 고소인이 누군지 궁금해하시는 분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재밌다기보다는 중요한 사실은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그렇고 뭐 저희 같은 장사의사들 필부들은 고소인이 누군지 알아낼 방법도 없고 예. 알아내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도 별로 없거든요. 아유, 뭐하러 그런 걸 알아요. 그러니까요. 알아서 뭐하게. 뭐 정말 커뮤니티에 가끔씩 그런 자극적인 글을 쓰면서 누군지 찾아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그런 건 정말 커뮤니티 회원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하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도 침소봉대해서 마치 문재인 지지나 민주당 지지자나 이런 분들이 고소인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집단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저는 절대는 그 취해서는 안 되는 자세로 봅니다. 이제 그게 조선일보가 주로 이제 그런 일을 하죠. 결정적으로 드러났던 것이 이제 클리앙이라는 커뮤니티, 뭐 대표적인 민주진영의 커뮤니티고 여기가 이제 그 IT를 중심으로 시작한 곳이라 그 사람들이 되게 합리적이고 이과 출신들도 많고 그런 커뮤니티예요. 거기 어떤 분이 이제 안철수가 조문을 가지 않겠다는 글을 쓴 것에 격분해서 격분한 심정을 토로한 글에 어떤 회원이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을 달면서 예전에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 관비랑 잠자리를 했다라고 해서 이순신 장군의 이 인생을 폄하하지 않았다 뭐 이런 댓글을 다룬 거예요. 그 밑에 제가 세본 것만 한 50개가 넘는 항의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왜 이딴 소리를 하느냐, 어디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 불쾌하다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달렸는데 제가 봤던 건 매일경제였고 하여튼 여러 언론사에서 그 댓글을 가지고 기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친문 커뮤니티에는 그 이순신, 박원순 비교하고 그 피해자랑 관노랑 비교한 것처럼, 관비랑 비교한 것처럼, 관노랑 비교한 것처럼 글을 써서 기사가 온라인에 나오기 시작을 하더니 다음 날에 이게 지면에까지 가서 박히더라고요. 근데 전 정말 이게 언론사가 무분별한 놈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는 기사는 어떻게 쓸 수 있게 되냐면요. 기사 야마 잡고 헤드라인 잡고 내용을 다 써놓은 다음에 검색을 해요. 커뮤니티랑 트위터에 가서 검색하면 본인이 원하는 주장대로 쓴 글이 하나는 꼭 나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박원순은 이 시대의 영웅이고 고소인을 잡아도 처단하자라는 걸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면 찾아보면요. 어디 가면 한 개는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러면 친문 진영에서는 처단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래도 예를 들어 이제 진중권 씨처럼 사람들이 이름을 들면 알만한 사람들이 SNS에 쓴 얘기를 갖고 기사를 편하게 썼다고 하면 이젠 그걸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검색하고 논란이 될 만한 말들을 찾아내서 그것이 마치 그 진영의 말인 것처럼 포장해서 보도를 시작하고 그게 하루가 지나니까 이젠 그 진보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는 일부 논객들은 문바들이 여성 고소인을 관비라고 비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를 2차, 3차 이 집단적인 린치를 가하고 있는 걸 보면서 진짜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계 종사자들이 좀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니 좀 두서없지만 일단 가장 화가 났던 게 그것이기 때문에 좀 그 얘기부터 먼저 드렸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저기 뭐 극우 사이트가 가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패륜적인 메시지를 딱 갖고 이건 뭐 보수 네티즌 이런 주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치 무슨 보수의 대표성이 있는 메시지인 양 이렇게 상징 조작을 한다. 그 충분히 할 수 그건 있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짓을 그거는. 우리는 안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안 해요. 우리는 안 하고 누가 있잖아요. 그래요, 그거를. 예. 박진영 최소한의 금도는 지켜야죠.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뭐 저기 박원순 시장님하고 한 1년 가까이 제가 직속 상관으로 일을 그러셨어요. 좀 했었습니다. 예. 그때가 2016년으로 기억하는데 지방정부위원장 이분이 이제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그 위원장을 하셨고 저는 밑에 담당 국장을 했었는데요. 하면서 이제 제일 기억에 남던 게 그 당시에 이제 안철수 씨가 탈당을 했어. 그래가지고 원래 문안박 콘서트라는 걸 누가 기획안을 했습니다. 네네. 최재성 의원이 낸 걸로 기억나는데 문안박 콘서트인데 안철수가 탈당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지사 모시고 문박이 콘서트 정책 콘서트를 제가 몇 번 했던 기억이 나고요. 네. 이제 한 업무 보고를 하러 서울시청을 자주 갔어요. 네. 자주 가면 너무 꼼꼼하셔요. 빨간 펜 들고. 그래서 제가 좀 힘들었던 기억도 있고 좀 짜증도 낸 적도 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꼼꼼하면서 좀 다정스러운 스타일이었던 그럼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못하고 왔어요. 뭐 별거 다 물으시고 뭐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고 좀 칫솔 줬던 기억도 나고 뭐 예, 그런 기억이 나는데 참 믿을 수 없을 만큼 좀 안타까웠고요. 한편으로 끝나고 나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좀 이해도 안 가고 뭐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좀 이 상황을 좀 작년에 끝났으니까 이제 좀 냉정하게 좀 지켜보는 상황으로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과정에서 조금 좀 섭섭했던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진보 농객이라고 하는 분들도 우리가 이제 추모의 시간을 충분히 가진 다음에 이 피해 여성의 문제를 다독이고 그다음에 진실을 규명하면 되잖아요. 이 장례 와중에 어쨌든 죽음이 가지는 경건함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막 뒷북을 치듯이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네. 힘들었어요. 네. 예를 들자면 뭐 이제 모 기자가 이해찬 대표한테 끝까지 이제 그 상가에 조문하러 오신 분이 어떻게 보면 상주잖아요. 네, 그렇죠. 상주한테 뭐 피해 여성 이야기를 계속 묻는 거예요. 그게 한 말씀 하셨잖아요. 한 말씀 하셨는데 누가? 이해찬 대표가 예, 그 사람 기자가 기자한테 뭐 XX 자식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또 이제 또 기자들은 또 뭐냐면 기자가 국민의 대표로서 물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니, 제가 국민인데 국민이 제가 상가에 가서 죽은 사람 앞에 가서 그런 이야기 물으라고 할 대한민국 국민이 없습니다. 이게 오바예요. 그 기자의 제가 봐서는 오바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저기 정의당 그 젊은 의원들한테도 좀 섭섭한 게 네. 조문 조문 오라고 한 적도 없어요. 오라고 한 적도 없는데 조문 안 오겠다는 걸 왜 또 그 올립니까? 올려가지고 피해 여성 이야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 자기는 뭐 조문 안 가는 이유가 뭐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페이스북이나 어디 SNS에 올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것을 쟁점화 시킨 거예요. 오히려 나쁘게 작동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죽음의 문제가 결부됐을 때는 우리가 좀 더 경건하고 말을 아끼고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야기 나온 김에 그 정의당 이슈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분들 얘기는 이래요. 너무 말하자면은 고소인이 비난을 받고 지탄을 받아서 당신 그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어두울 텐데 내가 당신 편이 되드리겠다 이런 순수한 의도, 선한 의도로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 개명천지에 누가 고소인을 비난하고 비판했다고 하는 얘기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심지어 그 시끄러운 트위터와 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돌아가시고 장례 절차를 치르는 기간 동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소인을 이야기하면서 왜 여자가 지가 먼저 꼬리 쳐놓고 이런 식으로 폭로를 하느냐라고 한 사람을 있나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뭐 고소인이 왜 이런 것까지 떠들었고 우리 시장님을 돌아가시겠냐라고 고소인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정치인들이나 이 사회 리더들이나 SNS에 소위 말하는 파워 블로거들
파워 SNS 사용자들 중에서 이 문제를 고소인의 문제로 지적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추모하는 것도 2차 가해다라는 논리까지 등장을 한 판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각자가 근데 슬퍼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죠. 뭐 없는데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그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고소인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만들어준 것은 전 오히려 정의당 의원들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더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이 조문정국의 정치질을 한 거죠. 본인들 그렇죠. 입맛에 맞는 정치질을 한 것에 전 분노하고요. 근데 심상정 대표의 사과도 전 사실 맞득치 않은 게 말 나온 게 말씀드리면 그 지금 두 사람 당선 나이가 김영삼, 임종석 의원 당선의 나이하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대협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뭐 특히나 우리 선배님이 전대협 세대시기도 하시니까 20대 초반에 정말 나라를 구하겠다는 생각으로 목숨까지 내걸고 싸웠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는 그 주변 사람들이 어쨌건 성인 취급을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심상정 의원의 태도는 자기가 당의 어른이고 애들 야단치는 마냥으로 하는 거예요. 사과를 할 거면 그렇죠. 직접 그 본 의원들이 하든가 그게 안 되면 말아야지. 게다가 지금은 당대표는 물러나고 혁신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당의 리더십은 장혜영 의원에게 옮겨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애들 가르치듯 야단치는 모양도 저는 사실은 볼썽사나웠고요. 같은 의미에서 SNS에 특히 이제 어린 년들이 뭐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들도 저는 사실은 이 본질과는 맞지 않다. 저는 장혜영, 류호정 의원의 그 태도와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 강하게 비판하고 동의를 전혀 못하겠다는 말씀드리지만 네. 그것은 그들의 나이나 성별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점도 좀 우리가 그럼요.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나이가 많고 어리고 무슨 상관이고 또 남자 여자가 무슨 상관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저희는 뭐 20살 때 세상을 뭐 그러니까요. 바꿔보겠다 그런 꿈을 꿨었는데요. 네. 하여튼 보면서 이게 전후가 완전히 바뀐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 의원들이 이야기하기 전에는 그 저기 뭐야 미래통합당 조영 의원조차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언행을 자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이 정의당의 젊은 의원이 먼저 이렇게 물꼬를 트면서부터 피해 여성에 대한 이야기로 막 초점이 옮겨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더 이슈가 되고. 그렇죠. 제가 뭐 그 우리 젊은 의원님한테 그런 거 묻고 싶어요. 혹시나 그 자기가 쓰는 SNS 글이 언론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쓰신 거 아닌가요? 지금 이런 의문이 드는 당연히 겁니다. 말씀하신 네. 것처럼. 언론에 나올 예. 걸 생각하고 그러니까, 썼겠죠. 예. 나오라고 쓴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게 더 증폭시킨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이 있고 반대로 그 심상정 대표 같은 경우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나쁘게 표현하면 꼰대질 같아요. 꼰대질 같아요. 예. 순서가 뒤바뀐 거지. 충분히 추모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뒤에 진실은 규명하고 네. 이 순서대로 갔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순서를 뒤바꿔 버린 거죠. 아니 그 저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박 시장님의 그 그렇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이유와 그 무슨 지금 성범죄 관련한 고소는 이게 같이 엮어서 볼 수도 또 따로 떼어서 볼 수도 없는 참 애매한 상황이다. 무리한 억측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정의당 의원 둘이 그 피해자를 운운하면서 고소인을 등장시켰어요. 누가 2차 가해라는 말이 2차 가해라는 말은 또 1차 가해가 있다는 얘기인데 가해자가 누구냐? 박 시장님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2차 가해라는 표현도 대단히 이건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여간 그 고소인을 무대 위에 강제로 끌어올린 그렇죠. 네. 행위를 한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에서 굉장히 분개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쟁 유발자의 역할을 정쟁 유발을 했어요.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거죠. 그걸로 논란을 몰고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던져놓은 떡밥에 많은 사람들이 더 흥분을 해서 그 다음에는 마치 이 민주당 지지하는 그룹들이 이 고소인을 찾으러 다니는 집단인 마냥으로 묘사를 하는 과정도 전 정말 보기 불편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분노도 있고 막 복잡한 감정일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 때까지 말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절대 다수인데 여기서 왜 이것을 그런 구도로 몰고 가서 무슨 이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마냥 내가 피해자 옆에 서 있겠다. 아니 여기 민주당 지지하고 박원순 지지하는 분들 중에
그 고소인의 피해가 사실이라고 하면 박원순 시장 옆에 서 있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피해자 옆에 서게 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지켜줄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SNS에 글을 먼저 쓰고 그냥 이런 모든 사건을 만드는 자체는 참 어리석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후과를 지금 정의당이 집단 탈당으로 맞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심상정 대표가 오늘 사과 입장을 냈는데 사과 입장의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뭐 저희 정의당 당원들이 많이 이제 탈당을 하는 거죠. 특히 그 옛날 그 참여당하고 합쳤던 그쪽 분들이 네. 많이 탈당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국민참여당, 예, 국민참여당, 국참계열. 예, 국참계열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심상정 대표 지금 그런 이야기 하실 필요 없어요. 하실 필요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젊은 의원들의 이야기는 또 한편으로서 비판받으면서 넘어가는 거고 또 우리 사회의 그 이 특정 가치를 지향하는 이 하나의 가치죠, 그죠? 종합적인 가치가 아니고 특정 분야의 뭐 페미니즘 이런 가치를 절대적으로 지향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네. 인정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이제 옛날 어른처럼 이렇게 종합적으로 내가 정리할 것처럼 하는 것 자체가 좀 근데 보기 이제 안 좋았죠. 예, 거기에다가 정의당이 지금 탈당하는 사람들한테 안녕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잘 가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랑 색깔이 안 맞는 사람들한테 속가내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은 일이다라고까지 주장하는 그룹들이 생기고 있다는 우리 겁니다. 당의 어떤 선명성에 저해되는 자들이다. 그렇죠. 예. 이러면서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소위 말하는 옛날 국참 계열의 이 유시민 의원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 이번 이참에 나가면 좋겠다라고 그런 악담을 퍼부는 사람들까지 생긴다고 하는데 정의당이 지금 정의당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진보 정당이기도 했지만 집권을 하겠다라는 장기적인 목표와 포부를 보고 그 배포의 사람들이 매력을 느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에서는 국참당 계열의 분들이 이 뭐랄까요, 이 국민들에게 접근하고 이런 데 대한 인식과 의식이 뛰어났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을 떼내고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그 통합진보당 다 기억하시겠지만 당이 해산되는 과정, 이 분당되는 과정에서 또 진보 진영의 한 축이 나가는데도 그때 거기다 대고 종북이라는 말 지금은 뭐 흔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원래 만들어낸 사람이 정의당 출신 정치인이었습니다. 조승수. 조승수 선배. 예, 맞습니다. 예. 조승수 의원이 만들어낸 말이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떼내고 이제 국참계열 다 따내고 하면 정의당은 진보 정당으로 남는 게 아니고요. 그냥 군소 정당으로 몰락하게 되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점을 저는 좀 정말 그 충심 어린 마음으로 경고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도 뭐 조승수 의원이 그분들이 약간의 뭐 종북적 성향이 있는지 뭐 모르고 같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형성을 두고 알면서 하는데 그 헤어지는 과정에서 그렇게 라벨링 붙여서 한다는 건 굉장히 좀 나쁜 정치예요. 그야말로 진짜 나쁜 정치예요. 혐오를 혐오. 부추기는 그렇죠. 발언이었던 거죠.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라는 게 뭐 생태적 가치도 있고 인권적 가치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상황은 여러분 페미니즘 하나만 갖고 가겠다는 상황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진보라는 게 좀 약간 리버럴한 사람들도 있고 네. 또 유럽식 사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같이 합쳐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스스로를 좀 협소화시키고 다시 아주 특정 정파의 이 운동권 정당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좀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요. 그 심상정 대표의 그런 사과는 지금 그 당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고려할 것도 없이 서둘러서 사과를 표명함으로써 이 번지고 있는 불을 꺼보자.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예. 부분이 있죠. 네. 그만큼 당의 상황이 지금 매우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런 미래에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경기도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은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사람답게 살아야죠. 이것이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기술이 앞서간다고 사람이 잊혀지면 안 되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 어떻게 그 페미니즘이라는 가치를 그 대중정치 속에서 녹여낼 수 있는가? 이것도 하나의 숙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뭐 성평등 사회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보자면은 페미니즘의 어떤 좋은 가치들을 수렴하는 건 또 하나의 어떤
사명이기도 한데, 근데 지금 이런 식의 그 극단적인 레디컬 페미니즘이 이 뭐 맹위를 떨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흥미로운 양상이 하여간 여당에 관한 일이라고 판단되면은 조선일보부터 시작해서 한겨레까지 다 레디컬 페미니즘이 돼버려요. 그 정략적, 정파적 수단으로서 이게 오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도 숙제로 남게 된 것 같아요. 열린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실제로 이제 저희 세대들 같은 경우에 요즘 젊은 세대보다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건 뭐 사실이에요. 저희도 이제 그렇게 좀 살아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정치인이라든가 공직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한 미팅 운동 차원이 아니고 사회적 인식과 교양과 공부로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성인지 교육이라든가 페미니즘 교육을 좀 받아야 된다. 네. 뭐 저는 좀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하나 이제 이런 점은 있어요. 이 페미니즘이라든가 그 유럽에서 이 그런 뭐 생태주의라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네. 중심 해체론이에요. 근본적으로. 중심의 채로. 중심 해체, 이 진보나 보수나 관계없이 이게 절대 가치인 거야. 환경주의자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환경주의자들 보면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 낙지 다 죽는다. 조력 발전하지 말라. 이 딱 그걸 보면서 네. 조력 발전이 신재생 에너지고 환경적 발전이고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낙지 때문에 조력 발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극단적인 환경주의자인 거죠. 이런 분들이 환경 운동을 하고 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건 좋은데 정치라는 것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나와서 누군가의 지지를 받으려고 할 때는 너무 극단적이고 뾰족하게 보여서 국민들에게 좋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조언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지역구로 나아가서 자리를 잡아야 진보 정당도 저는 살 길이 트일 거라고 보고요. 예, 비례를 계속 바꾸는 방식으로는 오래 갈 수가 없다. 뭐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다시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아니, 사실은 우리 죄송한 말씀인데 장혜영 의원이나 류호정 의원 보고 정의당에 표 준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싶은 생각이 그렇죠. 들고 그 두 분이 나중에 정의당은 비례 한 번 하면 반드시 지역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지역에 나가서 과연 당선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좀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당 간판으로 자기가 국회의원 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좀 더 그 낮아지는 자세로 그리고 국민에게 내가 참 많이 모자란 사람이지만 이렇게 과분한 기회를 얻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사안을 접근해야지. 이게 뭐 완전히 무슨 심판자가 돼서 나타나서 돌아가신 분 그 면전에다 영전에다가 침을 뱉는 듯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건 참 정의당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었던 정치였어요. 이게 일단 뭐 정치 이전에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장례는 좀 치르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도 늦지 않고 아니 이 며칠 못 참는다고 뭐 무슨 큰일이 벌어집니까? 아니면 혹은 정말 그게 이른바 그 고소인이 염려가 됐다면은 뭐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그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응원한다. 장례 후에 보자.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거 무슨 장례 기간에 갑자기 그 고소인을 거론해 가지고 고소인이 표적이 되게 만든 거 아닙니까? 네. 네. 고소인을 표적으로 삼는 행위가 정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현상이 그렇게 됐잖아요. 저는 이번에 이제 정의당 건을 보면서 진보 정당이든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모든 정당이 이슈 메이커를 데리고 와서 이벤트 정치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 있다고 봅니다. 정치라는 것은 자기 가치를 가지고 사회적 조직화를 이룬 사람들이 하는 거지. 이슈 메이커 정치하다면 결국은 이 언론에 의한 선정적이에 그대로 그냥 끌려 들어가 버립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진모씨 보십시오. 그냥 세상 모든 게 불만인 거예요. 다 자기 이야기 다 맞는 것 같아. 자기가 뭐 타노스도 아니고 모든 걸 다 자기가 심판해.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심판을 하면 또 보도를 다 해주니까 심판을 그렇죠.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렇죠. 것이겠죠. 이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자꾸 확인하고 싶은 게 권력입니다. 그 진중권도 자기 한마디 이런 뭐 별 쓸데없는 말까지도 다 보도를 해주고 있으니 나의 발언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뭔가 힘이 있구나. 권력을 확인하고 싶어서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마찬가지예요. 저는 한번 진중권 씨하고 의견의 일치를 본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네. 뭐예요? 웃으면 안 되는 얘기인데 네. 우리 미래통합당의 배현진 원내 대변인이 네.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이번
이 큰 일을 당하신 그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 병역 비리가 아직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재판 그만 끌고 상 잘 치르시고 법의 심판대에 서시라고 네. 재판을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시라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진짜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 거냐 하면 뭐 예.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는 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검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한 거거든요. 병역비리 그때 신고가 다 들어갔고 그것도 2013년. 예, 13년에 집권 첫 집권 해예요. 초에 아주 힘셀 때 그랬던 거고 결국 안 되니까 박원순 시장이 심지어 아들을 연세대학교에 가서 MRI 앞에다가 생중계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예, 예. 생중계까지 해서 연세대에서도 동일 인물로 확인을 해줬고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선거 때 또 가서 떠들다가 그 선거 때 떠들던 사람들이 재판을 받아서 1심에서 전부 유죄를 받고 그렇죠. 예. 2심 재판을 하는 중인 거거든요. 배현진 의원은 이런 전후 사정을 전혀 모른 채 말을 한 걸로 봐서는 저의 짐작은 유튜브입니다 또. 어디 가서 보수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 듣고 그대로 옮긴 것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진중권 의원이 똥 얘기를 한번 시원하게 해주셨죠. 그래서 한번 의견의 일치를 본 적이 있는데 배현진 의원은 특히나 원내 대변인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자리거든요. 근데 미래통합당 의원들조차 외면하는 그런 주장은 좀 그만하시고 뭐 상중이니까 상조한테 예의를 차리라 이런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냥 제발 검색 좀 해보고 아니 국회의원이면 보좌관들도 있고 할 텐데 어떻게 재판이 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고 그런 얘기 좀 떠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뭐 그래요. 원래 기대 안 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래요. 참, 예. 그러니까 최재성 의원의 이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네. 네, 네. 그 사실은 우리 배현진은 종돌이 아닙니까? 종돌이. 종부세 돌이. 예. 예전 탄돌이가 있었고. 그렇죠. 예. 그랬듯이. 예. 자, 그래요. 일단은 배현진의 이런 시원한 똥볼. 진중권이 한 번은 민주당, 한 번은 통합당 이렇게 까는 이유가 한 번은 민주당이 아니지 한 9번은 민주당, 한 번은 통합당 하는 난 이유는 균형적 지식이다 얘기하고 그렇지. 싶은 거지. 나는 누구한테도 기울지 않는다. 네. 뭐 이런 건데. 모든 언론에 다 나오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지. 그래요. 아이고 참 진중권. 자기가 이렇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아, 그렇죠. 지글이 뭐 그렇게 훌륭해가지고 받아 적는 게 아니라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참 그 양반은 어떤 그런 논리 구조가 탄탄하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언론사의 수익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네. 옛날엔 종이신문 같은 경우는 광고가 들어가고 광고의 단가가 정해지고 이건 판매 부수로 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신문의 32면 지면에 들어갈 만한 알맞은 격조 있고 잘 쓴 기사들이 많을수록 돈을 벌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PV, 페이지 뷰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네. 언론사에서도 그래서 기자들에게 PV가 나오는 기사를 쓰라고 쪼아요. 네. 이건 뭐 언론사의 중대소를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해서 그 클릭으로 낙전 수입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기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제목은 좀 더 자극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거 할 때 진중권 씨가 소위 말하는 야마 헤드라인에 쓰기 좋은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말로 해서 그런 기사는 품이 안 들어요. 내가 오늘 알고 있는 뉴스에다가 진중권 반응만 하나 넣어갖고 제목만 그럴싸하게 뽑아서 올리면 사람들이 그 글을 읽으면서 욕을 하면 욕을 하고 욕하는 댓글을 달면 그게 전부 다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예전처럼 심하게 그러니까 데스킹이라고 해서 편집자가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아무거나 내주는 것이고 그것의 대표적인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커뮤니티의 본글도 아니고 댓글에 달린 그 댓글을 가지고 진보 커뮤니티가 뭐 이순신 관비랑 이걸 관노랑 이걸 비교했다는 식으로 기사를 올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 달라붙어서 막 광분을 하게 만드는 이런 구조. 그러니까 기자란 직업이 정말 비참해진 것이고 네. 남의 SNS로 페이지 뷰나 먹고 사는 존재가 됐다는 게 전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취재하는 게 아니고 검색사네.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면 기자가 아니라 근데 검색사죠. 그게 진중권 교수한테도 무슨 수입이 가나요? 안 가죠.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권력이 생기는 거지.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훈장질을 한다는. 그러니까 이제 진중권이 그 나이가 들어서 국내 최고령 키보드 워리어 아닙니까? 국내 아니구나. 최고령 키보드 워리어. 그렇게 해서 언제 없어진 키보드 워리어를 아니 참. 기고도 하고 방송도 출연하니까 돈을 벌긴 버는군요. 네. 네. 근데 이제 진중권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이 분석하기를
그 나이가 되면은 디테일이 약해지지. 아주 정말 정밀하게 검색하는 모든 이슈를 쫙쫙 빨아들이듯 소화하는 이런 젊은 네티즌들, 젊은 논객들에 비하면 아무래도 감이 떨어지지.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이제 진중권이 이제 발달한 게 뭐냐면은 자기의 어떤 진지를 구축하는 거, 포지션을 구축하는 거. 그래서 지금 자기가 어떻게 행동할 때 여론에 혹은 뭐 포털에 주목을 받을까. 거기에 이제 골몰하게 되는 건데 내가 그동안은 진보 논객으로 나름대로 이미지 메이킹이 됐으니 보수 언론 조악의 진보 논객의 이름으로 민주당을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당을 막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면 주목할 거 아니야. 또 그렇죠. 가뜩이나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또 대신해 주니까. 해주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김용민이가 지금 무슨 포털에 이름이 올라가지도 않고 올라가면 손 나쁜 얘기만 올라가는데 제가 나름대로 대반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냐? 김어준 씹고 다니면 돼. 김어준. 그렇잖아요. 김어준하고 친하다고 판단됐고 낙곰수 멤버라고 불리는 김용민이가 막 김어준을 씹고 다녀봐. 에피소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뒤에서 뭐 있었어. 무슨? 난 모르지. 본인만 아는 김어준 에피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단히 많죠.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일단 댓글은 안 달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이제 아마 종편에서 출연해달라고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몸 달아가지고 막 찾아오기도 하고 막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으니까. 준모닝 하면 되겠네. 준모닝. 예, 굿모닝. 굿모닝. 예. 지난번 아침마당 꼭지씨. 상가집에 갔더니 우리 그 김어준 총수의 이모님, 고모님들이 다 거기는 어준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준이라고 하더라고. 우리 준이. 아. 예, 우리 준이라고. 너무 귀엽게 부른다. 예, 그렇죠. 이모님은 전도사님인데 예. 우리 준이 전도해달라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꼭 전도를 해서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중생의 기쁨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막 너무 좋다고 이모님 막 그러시는데 옆에서 김총수가 막 그 핸드폰을 보면서 그래 둘이 열심히 해라. 그런 일이 있었는데 김총수를 제가 막 씹고 다닌다. 그래서 정말 치명적인 얘기. 그러니까 별 문제가 아닌데 내가 슬쩍 이렇게 비틀어서 얘기를 하면은 이 그렇죠. 새끼 그렇게 할수 쓰레기네. 있죠. 이렇게 생각할 수 그렇죠. 있게끔 만드는 예. 이런 발언을 하는 순간 저는 이제 완전히 방송계에서 또 포털에서 주목받는 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김용민을 그렇게 하고 다녀야 되겠네. 김용민은 아직 그 급이 안 됐기 때문에 예. 우리 준이, 우리 미니까지는 괜찮은데 우리 회. 아니 근데 이제 사실은 최근에 제가 모 방송에서 하도 출연료를 좀 빨리 수입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어떤 방송사에 문을 두드렸죠. 회당 출연료 57,000원. 이거 정말 이거는 그렇게밖에 안 돼요? 이제 그런 방송국에다가까지 제가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우리 됐어. 미니 힘들구나. 그러니까요. 그 PD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알았다고 하겠다고 했는데 위에서 그냥 찍 돼버려가지고 57,000원마저도 까였습니다. 그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걸 반전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김어준을 씹고 다니면 된다. 준모닝 그래서 굿모닝 이러면 된다. 그러나 제가 진중권입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는 법이고. 진중권 교수가 자기가 떠드는 게 누구의 이익에 봉사하는지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제가 그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춘원 이광수라는 사람이 일제시대 때 네. 조선민족 개조론이라는 글을 썼어. 네. 근데 그 내용이 게으르고 지저분하고 낮게 따져보면 다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결국은 이게 뭐냐면 친일의 논리거든. 똑같은 거예요. 진중권 그 교수하는 이야기가 한편으로 우리한테 가하는 비판들이 이빠른 소리가 때로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구의 이익에 복무하는가라는 것을 따져보면은 저분의 가실 길이 참 암흑속이다. 이용같이 떨어지면 이제 완전히 그렇죠. 그냥 동네 형 정도로 비치게 될 겁니다. 막말하는 동네형. 막말하는 동네 형 맞습니다. 자 그래요. 관련해서 예. 고소인 기자회견 보면서 들었던 생각 하나만 좀 짧게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어쨌거나 고소인 입장에선 매우 억울하고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서 고소를 진행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는 긴 말씀 드리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음란 문자와 사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사건은 사실은 고소인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힘들어하기 때문에 초장에 확실한 증거를 내서 여론에서의 승리를 거둬놓고 나머지들은 조용하게 진행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자회견을 하면서 다음 주 수요일에 2차를 시리즈로 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다는 자체가 저는 되게 좀 안타깝고요. 네. 다음번 기자회견에서만큼은 이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갖고 있는 증거를 좀 꼭 좀 내주어서 이 문제가 더 이상 논란이 일어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니 말씀을. 그 증거가 있었다면 어제 깠겠지. 뭐 일주일 묵혀서 까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근데 어쨌거나 다음 주까지는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기회를 드리고 싶고 그게 하나고 그다음에 이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인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억측들을 하시는데 네. 그분이 그런데 뭐 본인의 정치적 행보가 있긴 하지만 성폭력 전문 변호사로서 많은 피해 여성들을 지켰던 사람이면 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이제 속옷 사진을 보냈다라는 그 문구 하나 때문에 온갖 또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저 가장 치명적인 속옷은 팬티 아니에요. 팬티였다면 팬티였다고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뭐 반대로 얘기해서 난닝구라고 하더라도 그 난닝구 입은 사진을 보낼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하튼 근데 아니 이게 맥락상 예를 들어서 박 시장님이 얼마나 러닝 그러니까 셔츠를 저는 많이 입었어요. 그런 유출을 지금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어떤 그 글 쓰시는 소설가분은 딸 같아서 이 난닝구 입고 옥탑방에 앉아 있는 사진을 보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딸 같아도 누가 제 자식한테 그런 사진 보내면 전 가서 죽여버릴 겁니다. 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진이면 되고 어떤 사진이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 문제를 지금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뭐 딸 같아서 이렇다 저렇다는 말도 우리 진영에서는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아니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은 그 사진의 어떤 맥락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속옷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뭐 속옷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겠죠. 만약에 러닝 셔츠라면은. 근데 속옷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해석되면은 어떤 치명적인 그런 그 상상을 또 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변호인이 빨리 관련된 증거를 공개해서 이 논란을 마무리 짓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고 그 변호인 측이 증거를 공개하기 전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러닝 셔츠면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거죠. 그렇지. 해석의 여지를 남겨서 네네. 각종의 스토리를 만들지 말라. 네네. 이게 사실은 망자에 대한 이 사자 명예를 훼손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더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이신 것 같고요. 네네.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또 덧붙여서 정쟁의 거리도 삼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뭐 국감을 하자, 특검을 하자 하는데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특검하고 국감 해봐야 나오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실제로 제대로 밝히려면은 증거를 가지고 경찰 조사라든가 검찰 조사를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진해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그렇죠. 네.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고소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것도 가능하고 지금 역시 주장이기 때문에 제가 100%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고소인이 이 문제의 피해를 다른 서울시 직원들에게 호소했는데 우리 시장님이 그럴 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 이게 증거가 있으면 전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감사와 그 사실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관이든 피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를 호소할 데가 없는 거면 그 조직은 망한 조직이거든요. 만약 그러니까 그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서울시를 지금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그런 주장이 나온 이상 게다가 10년 동안 민주당이 갖고 왔던 서울시 아닙니까? 저는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되어야 하고 그것이 또 망자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기도 할 것이라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네. 고소인에 대한 공소권이 본인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그게 이 강제추행 방조 뭐 이런 아마 범죄가 될 겁니다. 아마 범죄로 따지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그때 한겨레 신문에 보면은 뭐 이제 대책회의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거기 그 다음에 또 뭐 비서관한테 가서 자기가 이제 사전에 이야기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분들을 이제 서울시에서 제대로 조사를 해야죠. 네네. 서울시에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인권위원회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제일 좋고 또 추가로 필요하다면은 수사기관의 수사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봐야 되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거를 정당과 국회로 가지고 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반대다. 이거는 또 정쟁이 증폭돼 가지고 이 사건이 아주 오랫동안
끌고 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그 때문에 사건이 해결되기는커녕 더 정쟁이 그렇죠, 부풀려지고 그렇게 네. 해서 사실은 고소인조차도 이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다. 예. 민주당 그 모 의원이 당에 저기 뭐야 진실규명위원회를 뭐 만들자고 하는데 네. 박원순 시장 외에 나머지는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당에서 부를 수도 없어요. 그러네. 예, 법적 수사 권한도 없고 예, 그런 거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자. 네, 그렇죠. 이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정의당의 당원이에요. 박가분 씨라고 아시죠? 네네. 예, 이분 지금 페이스북을 보는데 저걸 링크했네요. 그 유호정 의원에 대해서 당원 소환 연서명을 공지했어요. 10%의 연서명이라면은 당원 소환이 가능하다고 하니 사과도 대리로 하는 의원은 정치인으로서는 무리라고 생각하는 아직 탈당하지 않은 존버하시는 분들, 존나 버티시는 분들 서명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러면서 박가분 평론가가 이렇게 당원 소환 연서명을 제안했네요. 정의당에 대한 신뢰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1번은 정의당의 간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책임을 져야 마땅한데 정의당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큰 책임을 지금 져야 할 상황이니 이와 관련해서 당원 소환 연서명에 참여해달라. 당원을 상대로 지금 요청을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